7월 8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의 명승지를 노래한 한시 847수가 모두 번역됐습니다. 한동대 김윤규 교수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2년여에 걸쳐 모든 시를 찾아내 현대어로 번역했는데요. 김윤규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2년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되고 재밌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포항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인데요. 포항이 참 어떤 점에서 명예로웠던 게 포항에 와가지고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여기 와가지고 여헌 장현광 선생이나 노계 박일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작품을 지은 곳을 또 우리가 직접 답사할 수 있고 가서 네. 직접 그 작품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장영광 선생과 박일로 선생밖에 몰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앞서 스승이 쓰신 시에 대해서 장화하고 한 시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항에서 나온 역사서라든가 지리서를 계속 참고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만이 아니고 포항 전역에 좋은 경치마다에 8경, 10경, 20경, 28경 이런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네.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분들은 문집을 냈는데 그 후손들도 자기 조상이 문집을 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집들을 구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전량을 조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포항을 노래한 한 시를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자료를 그럼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네, 자료가 이렇습니다. 고구마 캐는 방식인데요. 네. 어떠냐면 어떤 분 한 분의 문집을 구해 가지고 보면은 이분이 예를 들면은 권시성을 가지신 분이 정시성을 가지신 분에게 보낸 편지가 그 문집에 실려 있어요. 예.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분과 함께 여기를 유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정시성을 가진 분의 문집을 찾습니다. 예. 그럼 정시성을 가진 분의 문집에서는 또 손씨가 나오고 이씨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고구마를 캐는 거죠. 예. 그렇게 캐다가 이제 문집 중에서 요새 아주 유명한 문집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집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럴 때는 또 그 종손을 찾아갑니다. 음. 종손이나 혹은 그분이 사시던 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데 현재 포항 지역에 있는 출신들의 어른들 문집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120종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찾는 것도 참 재밌었고 네. 이렇게 어쩌다가 좋은 작품이 실려 있는 문집이 알려지지 않은 문집을 찾으면요 네. 보배를 찾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뭐 탐정이 되어서 보물 찾기를 하듯 네, 네,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은 시가 847수라고요. 생각보다 네. 꽤 많네요. 실제로는 제가 찾은 총 수는 제목만으로는 1,002수입니다. 1,002수가 넘는데 그러네요. 그 중에 제목만 남고 본문을 잃어버린 것들이 예. 155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47수를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1,002수에서 155건이 멸실됐는데 그래서 뭐 847수긴 하지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인가요? 그럼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 이 숫자는 이게 8경, 10경, 28경, 37경 이런 식으로 뭐 관동 8경처럼요. 예. 그런 것들의 총 건수가 55건입니다. 예. 55건이나 되니까 이거 이름을 대강 불러준다면 이래요. 포항 10경, 포항 9경, 흥해 10경, 부용정 8경, 묵계 8경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우각 8경, 호계 8경, 호계 10승, 기계 자병, 이밤 28경 이런 식으로 각각 붙어 있는 게 총 55건에 네. 시의 수가 1,002수나 되니까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네. 포항이 그렇게 아주 탁월한 문화적인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거는 포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특별한 자연 환경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항은 바닷가가 아름답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들이 넓고 음. 그리고 산이 깊어요. 맞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 계셨던 선비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문화적 성취가 높았던 것이. 예. 미안하지만 현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아까운 모르는 곳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시들이 그러니까 포항의 어떤 곳을 소재로 삼았고 또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밤 28경 왔을 때는 이 밤이 특별하게 잘난 경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선비들이 특징이 좋은 선비가 와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시를 짓거나 하면은 따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비가 온다고 해도 저 선비보다 내가 낫거나 저 정도는 거의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당시의 선비들은 타 지역에서 오는 선비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스승님이 예를 들면 여헌 장영광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좋은 경치가 있는데 제자 몇 분을 데리고 거기를 가가지고 유람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시를 몇 수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난 뒤에 이제 여헌 선생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밤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또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던 곳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가지고 그때 선생님처럼 시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걸 네. 창화라 그러는데 창하고 화하고 창하고 화하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는 스승과 제자 관계, 사제 관계 이외에도 또 부자 관계, 조손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손자가 와 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때쯤 되면 이 돌이라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시를 지으신 돌은 이제 돌이 아니에요. 문화재예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문화적인 자산이 된단 말이죠. 예. 이게 포항이 이런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다른 지역은 어떤 분이 한 분이 8경이나 10경의 노래를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포항은 그렇지 않고 8경이나 10경을 지으면 그 제자가 따라지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래가지고 예. 예를 들면 이밤 28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밤 28경 단일 경물 가지고 시가 444수가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고 이게 나는 참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어떠냐 그러면 스승이 어떤 부분을 찬탄을 하시면은 제자가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 우리 아버지가 이 돌을 보고 굳음을 찬양했다 그러면 아들도 굳음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물이 시원함을 찬양했다 그러면 아들도 그 시원함을 발견하게 돼요. 참 좋은 풍토였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좀 시대를 이어서 지어지는 게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시간 좀 번역한 한 시들 중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있을까요? 많아요. 제가 이런 질문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몇 수를 골라왔는데 네. 남빈동, 우리 포항 남빈동에 남빈동 갈 때 뜬 달, 남빈노월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네. 이게 포항 십경 속에 나오는데요. 네. 잠깐 읽어볼까요? 네.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갈대꽃은 연못에 차고 달은 그 안에 놀고 한굽이 남빛 나루는 10개의 모래톱 잠시의 흥풀이도 잠시로는 여행이니 티끌 세상 수많은 근심 잠깐 던져두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남빈동이라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시가지화 되어 버렸어요. 음. 시가지화 되었는데 사실은 죽도시장 하류 부분에 있었거든요. 네. 그쪽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뭐였냐 그러면 이게 갈대밭에 뜬 달이라는 것이 거기가 전부 갈대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에게 포항 시가지에 대한 정서를 살려주는 거죠. 네. 우린 지금 다 보면 건물만 보이는데 음. 거기가 사실은 다 갈대밭이었고요. 거기에 나루터였고요. 모래톱이 1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모래톱이 10개나 있었고 이랬던 풍경들이 모두 이렇게 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행히도 그때 남긴 지도들이 좀 있어요. 오. 그런 지도들을 보면은 그 지도 속에서 여기가 이렇게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문화 자산이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우리 시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8경, 10경, 뭐 9경 따위가 있었던 곳에다 그 안내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예를 들면 포항에 요 수도산 있죠. 예. 저 수도산만 해도 저기에도 저게 옛날에 모갈산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음. 거기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롯데백화점 맞은편에는 학산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오. 모를 뿐이죠. 네. 그걸 그냥 우리 지난 서울에 예를 들면 가면은 옛날에 여기 의금부가 있던 자리다, 여기가 육조가 있던 자리다 이런 식으로 막 붙여놨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한번 붙였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지어진 시 중에 좋은 시를 따가지고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8경이든 10경이든 모든 우리 경치에 대한 우리 정서는 생산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놀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자 원래 우리 반의 8경을 한번 정해보자. 우리 반에서 누구가 했던 어떤 선한 행동, 누구가 했던 멍청한 짓, 누구가 했던 바보 같은 행동 이런 것들로 8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또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8경을 공모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학교 8경. 우리 학교에 뭐 우리 학교에는 도둑 고양이 또는 뭐 어디 연못에 있는 물고기 또는 어디에 뭐 교장실 앞에 피는 꽃 이런 것처럼 또는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8경이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 어른들이 결국은 특별하고 뛰어난 경치에만 8경 10경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일상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데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 활동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재밌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앞으로 좀 계획과 또 덧붙일 말씀도 전해주시죠. 제가 포항에 와서 28년을 있었고 이제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나겠죠. 시간이 나면은 포항 시민들께서 저한테 가져주셨던 호의만큼의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포항 지역에 아직도 민속 신앙 유적을 내년에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항에 있었던 정자 제사 또는 무슨 그 누각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또 다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포항에서 생산된 문집들을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번역해가지고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의 명승지를 노래한 한시 847수를 번역한 한동대 김윤규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